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집에서 차별받고 자란 분에게 큰 반전이 일어난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20대 여자 직딩입니다. 저희 가족은 엄마, 외할머니, 남동생이 있습니다. 엄마는 저희가 어렸을 때 이혼하셨어요. 제가 2살 무렵 바람난 아빠와 이혼한 후 엄마가 가장이 되고 양육비 재산 분할도 없이 집을 나온 엄마는 외할머니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매는 같은 나이입니다. 제가 같은 해 1월생, 남동생이 12월생이에요. 이렇게 되어 저와 남동생은 쌍둥이도 아닌데 일일이 주위에 설명하기 어려워 친구들에게 쌍둥이라며 같이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들 중에는 아직도 저희가 쌍둥이인 줄 아는 친구들이 있을 정도니깐요. 고학년이 되어 쌍둥이가 아니란 걸 말했는데도 말이죠. 그렇게 저희는 쌍둥이도 아니고 연년생도 아닌 남매입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외할머니는 아빠와 똑 닮은 절 많이 미워하셨어요. 남동생과 싸울 때면 항상 남동생 편만 들어주시고 전 타박만 하셨죠. 네가 누나니까 참아야지. 기집애가 고집이 세다는 둥. 동생한테 그렇게 하면 못 쓴다는 둥. 항상 동생한테 양보하라시던 할머니셨습니다. 동생이 뻔히 잘못해도 동생을 혼내기는커녕 저만 혼내셨어요. 자꾸 타박만 하시는 할머니가 전 너무 미웠어요. 어른이 된 후에도 그렇게 생각했죠. 할머니의 미운 오리라고요.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키워주시는 외할머니한테 관심받고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를 돌봐주셔서 엄마는 혼자서 일하며 저희 둘 대학까지 악착같이 뒷바라지 해주셨어요. 대학 졸업 후 남동생은 대기업에 취직하고 전 작은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첫 월급날 전 퇴근길에 할머니께 드릴 니트 세트를 준비했고 동생은 할머니를 모시고 가서 직접 할머니 마음에 드는 옷을 선물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할머니와 동생은 커다란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어요. 퇴근하고 돌아온 엄마에게 할머니는 동생 자랑을 늘어놓으셨습니다. 땡땡아, 봐라. 울 땡땡이가 첫 월급 탔다고 내 데리고 백화점 가서 요거 사줬다. 이 비싼 걸 그만두라 했는데 자꾸만 사라 안 카노. 요게 100만 원이나 한단다. 상기된 얼굴로 자랑하시는데 제가 준비한 니트 세트가 초라해 보여 드리기 조금 민망했습니다. 할머니는 땡땡이한테 선물 안 받아도 된다 했더니 땡땡이가 키워주신 답내로는 이걸로 부족해요. 제가 할머니한테 앞으론 더 좋은 거 사드리고 좋은 데 모시고 갈게요. 이러는 거 아이가. 할머니 말을 들은 동생은 엄마에게 엄마, 할머니가 내가 이랬다고 글쎄 그 넓은 백화점에서 우시는 거 있지? 나 난감해 죽는 줄 알았어. 이러면서 작은 쇼핑백 하나를 엄마에게 건넸습니다. 작은 쇼핑백에는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전 할머니께 드릴 선물과 엄마에게는 선물 대신 50만 원을 드렸어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할머니는 동생 선물은 엄청 좋아하시더니 제가 드린 선물을 받고는 고맙다 이 한마디뿐 다른 말은 하지 않으셨어요. 전 속으로 내심 섭섭하고 슬펐습니다. 난 할머니한테 천덕꾸러기밖에 안 되는구나 싶은 생각만 들었어요. 한 번은 엄마, 할머니, 저 이렇게 여자들끼리 산책을 나가게 되었어요. 엄마는 찬바람 부니 남동생이 사준 코트를 입으시라고 꺼내왔는데 할머니가 화를 내셨어요. 그 귀한 걸 어디 바람 쐬러 가는데 입냐고요. 아껴 입을 거라 하시며 언제나 입으시는 낡은 패딩 잠바와 낡아빠진 티셔츠를 입고 나오셨죠. 남동생과는 월급 차이가 있지만 항상 월급날이 되면 전 할머니께서 입으실 편한 옷들을 골라 사드렸어요. 이번엔 좋아하실까? 반겨주실까? 하는 마음에 항상 선물을 드리면서도 전 초조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무미건조한 말투로 고맙다 이 한마디만 하시고는 좋아하는 티를 내지 않으셨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서운한 감정은 더욱더 쌓여만 갔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이전하게 되어 엄마와 전 할머니 집에서 나오게 되었고, 남동생은 어차피 취직하자마자 기숙사에서 생활해서 그 전보다는 할머니 댁에 자주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전 할머니 집에서 나와 있으면서 엄마에게 제가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을 털어놓은 적이 있었어요. 엄마는 제 말을 듣고, 엄마 때문에 우리 딸이 힘들었구나. 미안하다. 하시며 자책하시더라고요. 엄마 속상하게 하려고 말한 게 아닌데 미안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속상해도 말할 수가 없었네요. 그렇게 저와 할머니의 사이에는 워낙에도 가깝지 않은 거리가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전 그동안의 일들이 너무 화가 나고 원망스러워 할머니 댁에서 나와서는 할머니께 연락드리지 않았습니다. 연락드려봤자 혼나기만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연락드리지 않으면 할머니도 저에게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허나 남동생과는 매일 안부를 물으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땐 역시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할머니의 행동이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항상 할머니는 땡땡이만 좋아하고 나만 미워한다 생각했습니다. 엄마와 휴무가 같아 오랜만에 찾은 할머니 댁에서 할머니가 노인정에 가셔서 엄마가 저녁 드시러 모셔오라고 하기 전까지는요. 할머니를 오랜만에 뵙는 거라 어색해서 노인정 앞에 서성이며 망설이고 있는데, 다른 할머니가 저에게 누구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들릴까 말까 한 떨리는 목소리로 땡땡땡 할머니 손녀인데요. 그러자 내 손을 덥석 잡으시며 아이고 정말 송혜교처럼 예쁘네. 그렇게 할머니한테 잘한다며? 너 그 할머니가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 말만 하면 우리 손녀가 뭐 사줬다, 뭐 해줬다, 딸년보다 손녀가 낫다며? 어찌나 칭찬하는지. 아유, 귀때기가 다 아파. 예쁘다 예뻐. 추운데 이러지 말고 얼른 들어가자. 저 송혜교처럼 예쁘지도 않고 할머니한테 잘해드리지도 않았어요. 바보같이 절 잡아끄는 할머니 친구분의 손길에 전 움직이지도 못하고 눈물을 흘렸네요. 소란스러운 탓에 노인정에서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제가 사드린 니트 세트를 입고 계셨죠. 오랜만에 찾은 버릇없는 손녀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할머니는 춥다 들어가자 며 제 손을 잡아 끄셨어요. 마지못해 따라 들어가면서도 눈물을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우냐며 장난스레 웃던 할머니 친구들도 한마디씩 거드셨어요. 땡땡땡, 야가 그리 입이 닳도록 자랑하던 손녀구만. 아가 어디서 이렇게 예쁜 옷을 샀냐? 너그 할매 맨날 여기서 패션쇼 한다. 너그 할매가 손녀가 사준 옷을 어찌나 자랑하는지 우리가 부러워 죽겠어. 할머니는 자기가 언제 그랬냐며 버럭 화내셨지만 전 할머니가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나 무섭고 어렵기만 하고 제게 호랑이가만 같던 할머니의 낯선 모습을요. 할머니와 노인정을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이 너무나 길었습니다. 고작 걸어 3분도 채 되지 않는 길이 3시간같이 느껴졌어요. 집에 가서 밥 한 수저 뜨는데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우는 저에게 왜 우냐 묻지 않으셨어요. 밥을 다 먹고 치운 후 이제 그만 가자는 엄마의 말에 어찌할지 몰라 우물쭈물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괜찮다는 듯이 어깨를 쓱 밀어주셨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할머니는 그 말에 가만히 서 계시다가 방 안으로 들어가셔서 장롱에서 쇼핑백을 꺼내 제게 주셨어요. 쇼핑백 안에는 곱디고 온 쉬폰 원피스가 들어 있었습니다. 계절도 지난 원피스가 뭘까? 나한테 주신 이유가 뭘까? 생각하는데 할머니는 이거 땡땡이한테는 비밀이다. 여름에 넣어주려고 사뒀는데 네가 안 와서. 내가 뭐 옷을 고를 줄 알아야지. 입을 거면 가져가고 안 입을 거면 그냥 냅둬. 복덩이나 깔아줄라니까. 무심하게 내뱉으신 할머니의 말에 전 그 옷을 들고 또 울어버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아빠 닮아 할머니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에 할머니는 애먼상을 맨손으로 닦으시며 네가 나랑 닮아서 그랬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두워진다고 얼른 가라셨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엄마는 제가 할머니와 많이 닮았다고 했습니다. 부끄럼 많고 자존심 세서 속마음 표현을 잘 못하는 점도 걸음걸이도 식습관도 많이 닮았다네요. 할머니는 나를 싫어한 게 아니라 아마 자신과 닮은 제가 본인과 같아 마주하는 게 쉽지 않아 그랬던 것 같다고요. 할머니는 어릴 적 새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친엄마의 빈자리가 그리워 친엄마를 많이 찾았다고 세월이 한참 지난 지금도 엄마를 그리워하신답니다. 저 또한 할머니와 마찬가지로 엄마 품이 그리워 그렇게나 엄마를 찾았답니다. 이런 저한테 할머니는 자신의 어릴 적 모습을 보셨던 걸까요? 항상 제게는 무뚝뚝한 표정에 절 미워만 하던 할머니,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릴 적 엄마 찾다 울다 지친 날 서랍 안쪽 깊숙하게 손을 넣어 사탕 하나 꺼내 제 입에 넣어주시면서 땡땡이한테는 비밀이다 하시던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라 주체하지 못하고 또 남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싹싹한 동생과 달리 표현이 서툴고 못난 자존심만 내세우는 철없는 손녀가 어려웠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어려워했던 것처럼요. 전 할머니의 미운 오리가 아닌 사랑스런 백조 같은 손녀였어요. 그런 할머니를 미워한 못난 제 자신이 부끄럽고 할머니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할머니는 표현이 다를 뿐 똑같이 저희 남매 둘 다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안 그날 이후 전 어색하지만 할머니께 전화드려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아직도 무뚝뚝하게 추워지니까 옷 따숩게 입고 다니라고만 하고 끊으시지만 수화기 너머의 할머니의 사랑 가득한 목소리가 제 가슴을 따뜻하게 녹여주시네요. 할머니, 그동안 키워주시느라 고생하시는데도 전 그것도 모르고 할머니 원망만 했네요. 죄송해요. 철없는 손녀 용서해 주세요. 한때는 너무나도 미웠지만 저 이제는 할머니 미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표현하시던 그 모습을 이젠 전 느낄 수 있어요. 할머니만의 사랑 표현이라는 것을요. 할머니가 저고 제가 할머니인 것처럼요. 할머니의 표현 방법을 전 너무나도 잘 알고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오래오래 건강하게 저희 곁에서 저희 남매 결혼하는 거 보시고 증손자 증손녀 태어나 애교 피우는 모습도 보세요. 그동안 항상 사랑받고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원망했던 시간보다 이제는 두세 배, 아니 10배, 100배 더 잘해드릴게요. 오래오래 사세요.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저 지금은 할머니가 주신 원피스 계절에 맞진 않지만 저 열심히 입고 다니고 있어요. 할머니가 친구분들께 손녀가 사준 거라며 자랑하시던 것처럼 저 또한 할머니가 사주신 원피스를 주위 분들에게 자랑하고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이 우울하고 너무나도 답답한 고구마인 줄 알았는데 그 뒤의 할머니와 저희 이야기가 저에게는 사이다보다 더 시원한 반전이라 글 올려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동적이네요. 할머니의 사랑을 이제 아셨으니 할머니께 사랑 표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